자, 하시는 거 마무리하시고 다음 내용을 진행할게요. 자, 그 3번 가겠습니다. 3번. 표 3. 아우, 잠깐만요. 107페이지. 아, 3번.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해보세요. 여기도 한 5분 드릴게요. 서브스티튜트 함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되게 난이도가 되게 쉬운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뭐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 문제 내용을 .kr을 골뱅이 30.kr로 바꾸라니까 뭐 바꿀 때 서브스티튜트나 썼으니까 앞에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다 하셨잖아요. 텍스트 원본 데이터 홈페이지 주소 상대 참조 콤마 올드 텍스트가 뭐죠? .kr 소문자 콤마 그다음 뭐올 저기 뉴 텍스트 바꿀 문자 골뱅이 30.kr 그다음 네 번째 인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하고 막 근데 이거 뭘로 네 문자로 바꾸라 그랬죠. 요런 정도는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 됐어요?
자, 왼쪽 편에 갑니다. 표 위로 갑니다. 문제 2번. 일단 문제부터 읽으세요. 문제부터 읽어봐 주시고. REPT 문제 읽었나요? 다 생각들이 다 고만고만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자, 반복 문자 표시 기억나세요? 자, 화면 보고 합시다. 제가 수업 시간에 별 표시를 7개 하겠다. 아니면 별 표시를 7.9개 하겠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7.9가 안 되고 뭐 7개 표시해 준다는 거 기억나셔야겠죠? 특정 문자 반복 표시. 자, 그러면 문제 내용 읽어보셨으면 자, 판매량이 얼마? 4,500, 4,050. 그러면 별 표시 몇 개? 검정색 별 표시 몇 개? 4개. 흰색 별 표시 몇 개? 예? 뭐라고요? 6개. 문제 내용 파악하신 거 아닌가요? 문제 안 읽어보셨어요? 그럼 자, 그럼 밑 두 번째 갑니다. 판매량이 2025입니다. 검정색 별표시 몇 개? 앞에 보고 대답부터 하시고 하세요. 네? 2개. 흰색 별표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진행하다가 안 되는 점이 뭐가 문제냐면 딱 키포인트가 되는 게 하나가 딱 있다니까요. 뭐 많을 경우 2개도 있지만 그걸 넘지 못하면 문제 못 푼다니까요. 무슨 규칙성 보이세요? 하나 더 볼까요? 7,935입니다. 검정색 별표시 몇 번? 7번. 흰색 별표시 몇 번? 뭐 규칙 보이세요? 합치면 몇 개? 10개, 10개, 10개 합치면 별이 10개. 예? 그게 키포인트라고요. 자, 그러면 이걸 판매량을 가져와서 잠깐만요. 검정색 별 표시를 할 겁니다. REPT 특정 문자, 한글 잡면, 한자키,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묶어 처리, 검정색 별 표시. 여기까지 문제 없죠? 몇 번 반복할 거라고요? 이 녀석 나누기 몇 번? 이만큼. 그러면 4점 얼마쯤 나올까? 그럼 4번 반복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뭐 int 함수 씌워도 되죠. int 함수. 응? 그냥 저렇게 써도 되고 int 함수 씌워도 되죠. 문제 유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아까처럼 int 대신에 뭐 몫을 계산하는 QUO 문제 이거 해야 됐잖아요. int. 그래서 판매량 상대 참조 콤마 나누는 수 1000. 그러면 4가 나오고서 REPT 함수 가로다 고 엔터. 그러면 이거 QTIENT 맞죠? 그 다음 흰색 별 표시 어떻게 된다고요? 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 이 데이터 연결 기본 연산자는 그냥 사용합니다. 연결 일단 연결 그 다음에 REPT 가로 열고 흰색 별 표시를 하겠다. 어떻게 하면 되죠? 오케이. 합이 10이기 때문에 10에서 얼마만큼 빼면 됩니까? 요만큼. 에? 제가 왜 저걸 요만큼 범위 설정했을까요? 복사하려고 가로 잡고 10 빼기 검정색 별 개수가 뭐가 되는 거죠? 흰색 별 개수가 되는 거죠.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문제에서 컨케이트네이트 함수 써있으니까 n% 연산자 대신에 뭐 concatene로 바꿔 주셔야 되겠죠. 문제에 따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콤마 이 데이터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거. 이 문제 키포인트. 이런 걸 바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막힌 상태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누가 와서 뚫어주지 않은 이상은. 사실은 제 도움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라고요. 키포인트가 되는 것만 여러분이 잘 이해요. 그래서 문제 푸는데, 가만 읽은 문제 푸는데 이렇다는 겁니다. 자, 표 4로 갈 거고요. 문제 4번입니다. 5분 드릴게요. 앞에서 하고 왔습니다. 비슷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세요. 앞에 이 비슷한 거 하고 왔다고요. 자, 두 번째 비슷한 문제 앞에서 했었죠. 그러니까 반복하면 그냥 내용 이해 딱 한 번만 하시고요. 반복만 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오른쪽 데이터 뽑아야 되죠. 제품 아이디에. 잘 안 되시는 분은 또 화면 제 화면 보시고 또 설명 들으세요. 콤마 4개를 뽑아야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저걸 뭘로 해야 나눠야 된다 그랬죠. 그럼 나눌 때 이제 바로 할게요.
나누는 데이터의 종류는 뭐, 데이터의 종류는 뭐가 됩니까? 숫자가 돼야 되겠죠. 나눈다라는 게 산술 연산식이 들어간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뭘로 바꿔놓고 시작한다고요? 숫자로 바꿔놓고 시작했어요. 숫자 형태의 문자 데이터를 숫자 데이터로 변경한다. 그게 밸류잖아. 됐죠? 그럼 요걸 뭘로 사로 나눈다고 했죠. 나눌 때 나머지 값이 있어야 되겠죠. 이 밸류 하나. 이 문제의 키포인트. 그러면 콤마 사로 나눈다. 근데 나눌 때 나머지가 0, 1, 2, 3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종류가. 근데 추자함수 쓰려면 1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0이 1로 바뀌어야 되고 1이 2로 바뀌고 3이 하나씩 다 더해줘야만 1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그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될 내용이 여기죠. 이거죠, 이거. 이건 두 개, 키포인트가 두 개가 돼야 되겠네요. 이 문제 제대로 풀려면. 그러니까 기본 함수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되게 힘듭니다, 이게. 자, 그다음 추즈, 엄마, 수동 녹화, 시 충격 감지, 충격 감지, 시 감지. 그래서 검토도 한번 해보시고. 자, 끝났죠. 자, 텍스트 3으로 가겠습니다. 시트명 텍스트 3. 문제 표 1, 표 2에 있는 내용을 하셨으니까 문제 3, 교재 109페이지. 문제 3번. 이것도 5분 드릴게요. 하셔서 밸류에 대한 부분 마스터 완전히 마무리하세요. 표 5입니다. 표 5. 오 분 드릴게 해보세요. 그리고 밸류에 대해서 마무리하세요, 이제. 여러 번 나왔으니까.
다들 여유롭네요. 다들 잘 되시나 봅니다. 왜냐고요? 어려운 걸 하고 나니까 그나마 좀 수월하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뭐 제대로 안 되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같이 합시다. 009가 반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021이 번호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저거 두 개를 데이터를 뽑아야 되겠죠. 그럼 가운데 있는 데이터 뽑는 거예요. 미드. 학생 코드, 상대 참조, 콤마 몇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 시작해야 반이 될 거고, 콤마 몇 개까지 뽑아야? 세 개까지 뽑아야 반이다. 자, 문제는 009가 아니고 9로 나와야 된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면 이게 뭘로 바뀌면 됩니까? 숫자로 바뀌면 9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숫자 형태의 데이터를 숫자로 바꾸겠다. value. 그다음에 대시가 연결돼야 된다. 근데 문제에서 concatenate 함수 쓰라 그랬죠. 그러면 콤마 그다음 대시라는 문자 직접 입력 쌍따옴 콤크 콤마 그다음에 value 가로 열고 mid. 자, 이건 또 라이트 함수 안 나오고 미드 함수 쓰라 그랬잖아요. 라이트 함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거 작업할 때 오른쪽부터 세 개 뽑는다는 거. 그러면 학생 코드 상대 참조 콤마 여섯 번째부터 세 개를 뽑아야 이게 번호가 되는 거죠. 아마 공 뭐뭐뭐로 나오지만 밸류를 씌우면 숫자 값, 공은 떼버리고 숫자 값으로 나올 거다.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연결시켜라. CONCATE, NATE.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정도는 수월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밸류를 계속 했으니까 이제 할 때 그냥 쭉 해야 됩니다. 원래. 어려운 거 몇 번 하시고 나면 이제 트레이닝이 되니까. 그 다음 어디를 가시냐면, 문제 4번 갈 거고요. 여기도 한 5분 드릴 테니까 해보실래요? 뭐 함수명 모르시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사용해야 될 표는 표 7이고요.
어, 되게 조용하네. 아, 너무 잘하신 거 아닙니까? 자, 문제 내용 다, 이건 내용이 전개가 다 있습니다. 문제가. 이제 그럼 거기 함수명만 매치시키면 되죠. 그럼 일단 표 6에 가서 코드 값을 가져오라 했으니까 지역에 따르는, 그럼 브이루, 표 6에 보니까 브이루급 함수를 써야 되겠네요. 문제도 그렇게 나와 있고. 지역 값을 들고서 상대 참조, 콤마, 테이블 레이,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면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번호를 표시하려고 하는 모든 셀에서 똑같은 표 6을 참조한다. 절대 참조. 콤마, 결과값 표시할 열번호, 코드 열이 필요하다. 코드 열은 두 번째 열이죠. 하나밖에 없잖아. 콤마, 비교실 치면 문자 비교니까 정확히 맞아떨어야 된다. 폴스. 제가 왜 기본이 중요하고 하죠? 기본만 잘 돼 있으면 되게 쉽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몇 가지 이제 어려운 내용들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니까. 자, 컨케이트네이트 쓰라 했으니까 콤마. 에이씨, 콤마. 그다음에 행번호, 1년 번호라고 그랬죠. 그것도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와 있었네요. 이 비슷한 것도 앞에서 문제를 한번 하신 적이 있고. 로우. 인수 없이. 인수를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온 값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셀의 행번호 3이잖아요. 저게 1로 바뀌려면 뭐 규칙성 보이세요? 마이너스 2 처리를 해주면 되구나. 그게 규칙성이라고요. 아까 뭐 행번호에 뭐 위치값 플러스 1, 위치값 플러스 2 하신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규칙성이라고요. 그런 걸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세 개의 데이터를 연결시켜라. CON, CATE, NATE. 사실은 N% 연산자보다 컨케이트네이트라는 함수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읽어보면 뭐 비슷한 것 같거든요. 한 6대 4 정도? 6이 컨케이트네이트. 뭐 이런. 어, 혹시나 해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기능은 이걸 내용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창을 두 개로 나눈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행을 선택하시고 여기 나누기랑 창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쪽 창 따로, 이쪽 창 따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 기능입니다. 필기 시험 보실 때 나올 겁니다. 쓰고 있으니까 제가 뭐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옮겨가겠습니다. 잠깐만 얘기 하나 더 남아있죠. 강의 코드라는 건데, 문제만 한번 잠깐 읽어보실래요? 표 8입니다. 문제 5번. 그렇게, 뭐, 서브스티튜트와 비슷한 함수죠. 바꾼다는 의미, 리플레이스. 바꾼다는 의미 함수거든요. 문제 내용 파악하셨어요? 예? 자, 화면 보세요, 화면 보세요. S002에서 뭐 하라고요? 요 사이에 2020이 들어가야 돼. 저 문제 파악을 제가 잘못했네. 잠깐만요. 강의 연도에 20일 경우에 20이 들어가야 된다.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뒤에 거인 것 같습니다. 다 똑같나요? 뒤에 라이트니까 뒤에 두 자리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네요. 라이트니까 뒤에 두 자리입니다. 그죠? 요 두 자리, 연도 두 자리가 어디에? S001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게 내용 파악이죠. 그러면 리플레이스 함수 처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같이 합시다. 리플레이스 바꾸세요. 올드 텍스트 코드에서 상대 참조. 아니, 같이 하셔도 됩니다, 이거. 뭐, 그죠? 스타트는 뭐 몇 번째부터 바꾸면 되죠? 두 번째부터요? 오케이. 콤마. 몇 개 뽑아낼 겁니까? 네? 추출할 글자 수 몇 개 뽑아낼 거냐고.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 고정관념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꾼다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뭐 기존에 이거 드러내고 바꾼다는 생각을 너무나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기에 0을 적으면 안 된다는, 0을 적는다는 생각을 못 해본다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뽑고 그냥 그 상태에서 다른 걸 하나 집어넣는 것도 삽입이라고. 바꾼다는 개념이라고. 삽입, 바꾼다는 개념. 그래서
요건 출제할 글자 수가 지금 없는 겁니다. 왜? S001에 뭘 뽑아야 될 자료는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부터 아무것도 뽑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갈 거라고요? 이런 내용이 들어갈 거라고. 강의 연도의 끝 두 자리가 들어갈 거라고. 그냥 들어갈 거라고요? 아니요. 강의 연도 앞뒤로 대시가 연결되어서 들어간다. 기본 연산자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문제 없더라도. 예? 문제에 특별히 언급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본 연산자는 그냥 쓰는 겁니다. 기본 연산자들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다른 게 아니고요. 형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추출할 글자 수가 꼭 몇 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 문제는 너무 힘든 거다. 생각의 차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이런 생각을, 이거 제가 뭐 논리적 생각, 논리적 사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잘 갖추고 계신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에 뭐, 전공하신 거 자기가 살아오시면서 그런 쪽에 또 뭐 분야에 또 관심이 없거나 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차이 나는 거 어떻게 극복하냐고요. 반복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 최후의 수단이 있잖아요. 애우세요. 제일 쉬운 말인데 애우세요. 안 되니까 애우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애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자, 뭐 어찌됐든 여기까지. 자, 이동하겠습니다. 기본 가르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것만 잘 되면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논리 1, 논리 2, 논리 3, 잠깐 논리 2 안 한 거 있네. 논리 3으로 갈게요. 요 앞에 했던 거좀 비슷한 내용이 있을 건데, if 에러도 배웠으니까, 특별히 언급할 게 없고요. 교재 117페이지입니다. 표 3, 문제 3번부터 한번 해보실래요? 똑같지는 않지만 앞에서 했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한 5분 드릴게요. 이 문제는 풀려면 뭔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잘 넘기셔야 되는데,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이 문제 완벽하게 풀려면 뭔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네, 잘 안 되세요. 왜 어디서 잘 안 되냐고요? 텍스트 하면 잘 안 되시겠죠, 뭐. 안 되면. 자, 왜 안 되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설명 들으세요. 제가 분명히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1급에서 이 문제 못 풉니다라는 식의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을 하고 계시면 다행인데 기억을 못 하고 계시겠죠, 당연히. 왜? 평상시에 그런 생각 안 하시니까. 퍼센트 연산자입니다. 문자가 아니고 퍼센트 연산자라니까요. 퍼센트 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거 기억나세요? 저게 1급에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에서 저 내용이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퍼센트 연산은 0.1275라는 숫자 값에다가 100을 곱하여 퍼센트 연산, 그러니까 100을 곱하여 퍼센트 표시한다고 하는 이게 퍼센트 연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100을 곱하여 퍼센트 표시가. 이 내용을 모르면 이 문제는 못 풉니다. 완벽하게. 자, 여기까지는 잘 되겠죠, 뭐. REPT. 아, 그다, 뭐, 검정색 사각형 표시를 하라. 여기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거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센트라는 함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두 개를 나눠주면 되겠죠. 현재 강의수 나누기 전체 강의수. 전체 강의수.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0점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제 화면 보고 계세요? 설명할 때 들으세요, 제발.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 이거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이걸 현재 강의수 나누기 전체 강의수. 0.75잖아요. 그러면 0.75 개만큼 하면 0개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게 7개가 나오려면 이 값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곱하기 10이 들어가줘야 7개가 될까요? 7.5. 뭐 그런 생각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REPT 음, 어, 이게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 옆에 이제 퍼센트를 표시하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게. 자, 이 데이터 연결 현재 강의 수 나누기 전체 강의 수. 이 0.75가 뭘로 나와야 된다고요? 75%로 75.0%인가요? 75.0%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표현 방법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무슨 함수? 텍스트 함수. 콤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백분율로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백분율 코드의 작업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전체 코드에 쌍따옴표 처리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럼 0.75에 100을 곱하여 퍼센트 표시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하면 자, 퍼센트 연산하세요. 요렇게 표시하면 퍼센트 연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가 많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럼 지금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0코드를 딱 만나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이제 퍼센트 연산입니다. 그러면 퍼센트 연산의 정수 부분만, 자, 퍼센트 연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0.75에 100 곱하기 퍼센트 표시잖아요. 그러면 75%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정수, 75라는 정수 부분만 나온다니까요, 0이. 됐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이게, 요건 퍼센트 연산을 하고 정수 부분만 표시하세요. 됐습니까? 가로 닫고 엔터. 이런 게 여러분 익숙치 않은 거라고 이런 게.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소수점이 나와야 된다 했잖아요. 한 자리가. 그러면 퍼센트 연산한 이후에 정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소점이야 한 자리도 나와야 된다. 그리고 자릿수가 부족하면 0으로 표시해야 된다. 0 코드. 요게 요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졌던 부분이죠. 오류가 나네요.
div 나누기 제로라는 건 분모를 0으로 나눴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엑셀은 셀상에 데이터가 없는 이런 비어 있는 셀이 있죠. 수식 작업을 할 때 저걸 0으로 처리해버립니다. 0으로 계산한다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0으로 처리한다고. 그러면 분모를 0으로 나눈 거잖아요. 우리 수학에서 분모를 0으로 나누는 경우는 없죠. 무조건 예외죠. 그래서 오류 메시지가 있다, 오류가 있다면 if error 특정 값을 표시하겠다. 신생강이라고 문자 값을 표시하겠다. 아마 요 단계를 넘어야 여기까지 오겠죠.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거. if error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자주 나왔던 내용은 아닌데 아마 20몇 년, 한 22년 동안 한 두어 번 정도, 두서너 번 정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실기에.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나오면. 이렇게, 이게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 자료도 거의 안 보이고요. 자주 안 나오니까 뭐, 확률적으로 그냥 포기하세요. 뭐 그런 내용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근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표 사러 가겠습니다. 여기도 한 5분 들이죠. 뭐 이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막히는 부분도 없을 것 같고요. 자, 또 이런 표정들 하고 계시죠? 문제가 좀 쉬운가 봅니다. 네? 어떻게 하냐고요? 계속 문제 풀려고 막 타이핑 치고 있는 소리가 계속 들리잖아요. 어느 시점이 딱 되면.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데. 그러면, 뭐 난이도가 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앞에 보세요. 일단, 합자 번호 가져야 되니까 표에서. 그러면
기준표, 원본표가 있으니까 V루급, H루급, 뭐, 인덱스 같은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V루급 이용하라 했으니까 V루급. 자, 찾는가 사업자명, 상대 참조, 콤마, 테이블명, 기준표의 범위,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절대 참조, 콤마, 칼럼 인덱스 넘버, 사업자 번호, 열이 필요하다. 두 번째 열이 필요하다. 이건 정해져 있잖아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그리고 비교실 취의무, 문자 비교니까 폴스. 뭐, 여기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자, 일단, 뭐, 리플레이스를 먼저 하든, if 에러를 먼저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일단, 리플레이스부터 먼저 할게요. 넘어갔는데, 대응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헛땅치고 넘어왔다. 논리적 이해할 수 없다. 우리면. 자, 그럼 여기 그 대시 안에 있는 땡땡을 뭘로 바꾸라고요? 아, 저기 두 자리를 땡땡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이 땡땡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한글 자면, 한자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게 오해 소지가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특수문자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고. 요거 그런 표현이 없다는 거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 앞에 추저함수 할 때 아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 예제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특별한 말이 없다. 기본적으로 입력 가능하다. 영문자, 대문자, 오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오해 소지를 남길 것 같으면 아마 특수 기호 뭐 오, 이런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없다. 그럼 기본적으로 입력한다는 거죠. 바꾼다. REP, REPT가 아니라 리플레이스. 자, 원본, 올드 텍스트, 원본 문자에서 뭐?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개를 뽑아서 던져서 없애버리고, 뭘로 대체하겠다고요? 영문자, 대문자, 오로 대체하겠다. 한글 자음 이용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럼 땡땡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 오류가 난 부분은 데이터가 없는 거죠. 공백 문자 표시하라 그랬죠. 오류일 때만. if 에러. 이 식이 오류라면, 뭐 순서는 사실은 뭐 리플레이스를 먼저 하든 if 에러를 먼저 하든 그건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 오늘 하나만 딱 더 하고요. 마무리할게요. 수고 써줬지만. 앞에 이건 문제 아까 하나 남은 거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더 하고요. 제가 여기 있는 문제 거의 다 해줄 겁니다. 99%. 근데 1%안 할 겁니다. 어쨌든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통계 20 들어갑니다. 교재 78페이지고요. 통계 2인가요? 통계 1인가요? 아, 통계 1이군요. 죄송합니다. 통계 1. 교재 75페이지 문제 3번. 문제 읽어보시고 풀이는 같이 할게요. 조건 몇 개? 네? 조건 몇 개? 상위권 150초가 1개. 기본급식 전체 기본급식 평균 2개. 2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인원수 개수 계산하겠다. 무슨 함수? count equals. 그럼 이 내용에는 count equals라는 함수를 써야 되겠네요. 바로 이러고. 첫 번째 조건. 기본급 범위. 막 1,500초가, 150만 초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다시. 카운트 이플스. 상여금 범위. 첫 번째 조건. 콤마 150만 초가. 쌍따옴표 묶어야 되죠. 콤마. 그 다음, 기본급 범위.
에서 기본급 전체 기본급수의 평균 이상, 그럼 쌍따옴표에서 이상 평균값 알아요, 몰라요? 암산 못하죠? 그래서 여기 대신 누가? 에이브리지 함수가 대신해 줘야 되겠네요. 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응? 당연히 뭐 풀이를 하라 그러면 이렇게 적겠죠? 자, 엔드 치면 어? 제로네요. 자, 잠깐만요. 평균값이 얼마냐면 실제 한 명도 없나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2881이고 그러면 2881인 그다음에 1500 초과 150만 초과 150만 초과 요거 빠집니다. 그러면 총 몇 개가 보이냐면 두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개수는 총 3개입니다. 3개. 이 3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3이라는 값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얘기가 만일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저게 에버리지라고 하는 저 부분이 숫자 값을 인식을 못했다. 자, 그럼 저거 에버리지 저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저게 숫자로 만약 인식을 했다 그러면 계산이 되어서 나올 거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방금 평균값이 288, 1875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입력을 하면 해보자. 평균값 이건 계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되겠죠, 이건.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해왔으니까. 어? 이건 계산이 되네요. 그러면 자, 여기서 무슨 문제 생긴 거야? 그러면 에버리지가 100, 288, 1875라고 하는 숫자로 반영을 못 시켜줬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이해되세요, 이제?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원래 수식의 기본이거든요, 원래 이게. 자, 여기 조건, 이거 지우세요. 지우시고. 자, 일단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에버리지. 자, 제가 질문 안 하죠. 저 왜 오늘, 뭐, 앞 시간부터, 며칠 전부터, 상수 변수라는 용어를 왜 쓰냐면 이 문제 때문에 상수 변수라는 용어를 써요. 안 그러면 그냥 그런 용어 안 쓸 겁니다. 자, 쓴 이유는 저 에버리지라고 하는 저 함수 값은 변수의 상수예요. 에? 변수의 상수예요. 상수예요. 누가 쫓아와서 자, 에버리지에 영향을 주는 게 기본급 데이터죠. 기본급 데이터가 잘못 입력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288, 1875로 나와요? 안 나오겠죠. 그럼 저 에버리지 값은 변수입니다. 원본 값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뀔 거 아니에요. 물론 엔트를 치는 그 시점에는 값이 결정이 나야 됩니다. 영원히 모르는 값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그냥 에버리지 상태 남아있으면 전체적인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갈게요. 자, 변수 상수는 자, 이 녀석은 평균값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 녀석은 변화가 없죠. 이건 상수라 그럽니다. 그 중에서 형태적으로 문자 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변수와 상수는 절대 나란히 쓰시면 안 됩니다. 방금처럼. 항상 분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분리를 뭘로 가져가냐면 n% 연산자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n% 연산자 데이터 연결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전 단계에 이 녀석이 하는 일이 있다고요. 변수 분리입니다. 그리고 변수는 내버려 두시고 상수 부분만 쌍따옴표 처리합니다. 우리가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처리 혹시 기억나세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이 이야기라고요. 자, 그러면 변수가 분리시켜야 됩니다. 변수 무조건. 독립시켜 놔야 되거든요. 혹시 초중고를 거치면서 이런 표현, 이런 식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를 뭐라 그러죠? 그때 수학기회에서 이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표현 안 하죠. ax 플러스 b라고 표현을 하죠. 예? y는 ax 플러스 b라고 일반화시켜서 표시하지 않을까? a, b는 뭐라고 하고, 가로 열고 a, b는 뭐? 상수. 조카들한테 가서 조카들 교재 빌려서 물어보세요. 그 있잖아. 그러면 x를 그때 뭐라 그러죠? 종속, 그러니까 독립변수. y는 x에 따라 값이 변하기 때문에 종속 변수.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변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함수 변수 그때 나온 건데 1차 함수, 2차 함수 배웠잖아요. 3차 함수. 엑셀에 수학용어를 딱 쓰죠. 엑셀 책 안 팔립니다. 방금 여러분들 표정이 딱 그랬거든요. 엑셀에 갑자기 왜 수학이 나오냐. 계산 프로그램이라니까요. 밑바탕에 수학이 깔려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대 출신들은 여기 잘 안 오죠. 그래, 혼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와 상수를 분리하셔야 되고, 그래서 영원히 변수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느 시점에는 무조건 값이 정해져야 전체적인 값이 정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n% 연산자 사용법, 변수 상수 분리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 상수에 대해서는 쌍따옴표 처리한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하신 거고. 그러면 변수가 영원히 변수 남아있지 않겠죠. 그러면 엔터를 딱 치는 순간에 어떻게 바뀌냐면 이 값이 특정 시점에 무조건 숫자 값으로 바뀌어줘야 됩니다. 상수 값으로. 어느 시점에는. 그러니까 엔터 치는 시점에는. 그러면 요 상수하고 요 상수가 뭐 하는 거죠? 연결되는 거죠. 이게 n%의 역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해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엔터 쳐볼까요? 자, 여기서 엔터 쳐볼까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고 n% 연산자명 이렇게. 자, 보세요. 잠깐만요. 여기도 엔터 치지 말고 잠깐만요. 이거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이 부분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이 부분? 이것도 저기 뭡니까? 상여금 기본급수 영향을 받는 수식이잖아요. 그럼 저 값도 뭡니까? 영원히 똑같은 값이 매번 나오지 않겠죠. 왜? 지금은 똑같은 값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난 내일 이 값이 저 원본 값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응? 모레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것도 변수 개념이죠. 그러니까 변수 분리 명자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거 아니에요. 문자 상수값, 쌍따옴표처럼. 그리고 변수의 값이 결정이 나면 엔터 치는 시점에 변수 값이 결정이 나겠죠. 3이라고. 3 데이터 명 연결.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 이게 2급 시험에 나왔는데 이 2급 시험에 이거 나오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라는 걸 내가 자료를 확인하는 순간 와, 2급 시험에 이걸 낸다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내도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수의 기본입니다, 원래. 변수상수 분리라는 게 원래 기본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쓰고 있으니까 되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원래는 이게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1급 시험에 안 나왔냐고 이게 변수상수 분리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1급 시험에도 한 서너 번 있습니다. 20몇 년 동안. 저 n% 연산자 넣어서 저게 분리하는 게 실제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푸시다 보면 아마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꼼꼼하게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뭐 꼼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n% 연산자 역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요 내용 엑세스에 가도 또 써먹을 겁니다. 연수상수 분리라는 내용 엑세스에 가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